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됩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대표가 모여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밤사이 비공식 협의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을 거론하며 지금은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 의회는 처음으로 이번 전쟁의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서울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강원 지역엔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주말부터 휴일 사이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별조사의 구성 등 독소 조항이 많다는 건데 야당은 유족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수용 반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참여한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 조항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는데도 여당이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생각보다 국민 목소리가 우선이라며 참사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모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의 심부름 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유족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애끓는 유가족을 외면하며 국회 표결에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끝까지 정치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열쇠를 쥔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러 입장을 정리해 결정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 독소 조항을 뺀 새로운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앞서 김 청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지난 1년여 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재차 검토했습니다.
김 청장 기소 방침에 따라 재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김 청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 발령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며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표심을 겨냥한 첫 공약으로 일가정 모두 행복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풀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을 찾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출산휴가 이름을 엄마 아빠 휴가로 바꿔 산모는 3개월, 배우자는 한 달 동안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자녀 돌봄 휴가를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160만 원으로 2배 더 늘리겠다며 정책 실현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특별 회계를 통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 하루 만에 직접 공약 발표에 나서며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며 국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결혼 출산지원금 도입,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 신설을 공언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토록 합니다. 인구 위기 대응부를 정부 부처로. 선거날이 가까워질수록 중도와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정책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거로 전망됩니다. 당장은 누가 더 삶에 밀접하고 필요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못지않게 실현 가능성에도 공약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대통령 행사장 강제 퇴장 조치 논란과 관련해 행사 진행 방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에 대한 강 의원의 석고대죄를 요구했습니다. 정의용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경호팀의 제지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함을 지르고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몰상식단 행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퇴장시킨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 의원의 행동은 논란으로 주목을 끌고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를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제지하지 않는 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제 무서워서 누가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말 한마디가 대통령 심기를 그렇게 거슬리게 들렸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끌고 나간 행태가 분노스럽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의 후속 조치인데 임 전 비서실장 등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청와대 인사들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모두 5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재판 기록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듬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측 항고를 접수한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의 하명 수사 의혹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관여가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경선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재판부는 핵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실장의 이름을 판결문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 의도가 짐작된다며 끝도 없는 칼날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부서에 배당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3자 협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관리가 북핵 대표직을 맡게 된 뒤 처음으로 열린 3자 대면 협의입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난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등 긴장 고조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면서 한미의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판 쇄국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uch anachronistic attempts, however, will only hurt North Korea itself. Its conventional tactics to threaten us with a choice between war and peace will not work anymore. 정박 대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eet the DPRK without any preconditions to discuss any and all issues of mutual concern. Unfortunately, the DPRK continues to reject offers of dialogue.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움직임과 함께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등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한 공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We also need to closely monitor what Russia might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ese arms exports. 아울러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확산과 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보리 이사국이 올해 북한 문제를 협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올해부터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의 14일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위협,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급진전하고 있는 북러 협력 등의 문제가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을 거론하며 지금 당장은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회는 처음으로 양측의 영구 휴전 촉구 결의를 채택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제 한 살이 되는 아기 인질의 사진을 놓고 말문을 엽니다. His whereabouts are unknown. We know he was kidnapped by Hamas. We know that these barbaric terrorists have taken him and his mother and his brother and his father.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평화 절차가 현 시점에서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 이스라엘인의 안전이 확보돼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ut how else can we defend ourselves? He's decided to entrench themselves in an infrastructure of terror of unbelievable size. 헤르조그는 또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전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라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EU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모든 인질이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고 테러 조직인 하마스의 해체를 전제로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The bloodshed must stop now. Humanitarian aid must be allowed to access the entire Gaza urgently. 유럽의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영구적 휴전이라는 표현이 공식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적극적 행정을 차가운 법의 잣대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해직 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특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유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뒤 이뤄진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채용 절차가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뽑는 걸 전제로 진행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채용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됐단 겁니다. 조 교육감이 채용 업무를 공정히 처리해야 하는 장학사에게 특별 채용 공모 조건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등수가 바뀌도록 면접 심사 재채점을 유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비서실장 한모 씨가 친분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퇴직 교사 채용이 교육감 의중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조 교육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특별 채용이 교육계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조기에 확정되면 중도 사퇴해야 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하고 행인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어제 오후 살인과 사리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정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영 테라 폼랩스 대표가 법적으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 씨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영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권 씨의 송환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것임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가입을 유치하는 효과를 노리는 건데 한 업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여대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특정 대학에 붙으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 업체가 조건으로 내건 대학은 의학계열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입니다. 통상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같은 여대만 쏙 빠져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품을 파는 다른 두 온라인 강의 업체는 어떤지 확인해봤더니 여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했으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화여대랑 숙명여대를 빼고 환급해주는 건 여대 입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차별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업체가 정리한 학교 목록을 보여주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가 없네요. 인강 같은 서비스는 여학생들도 듣고 남학생들도 듣는 거라 여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왜 환급에서 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어떤 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도 분명히 들고 그 두 개가 갑자기 쏙 빠졌다는 게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업체가 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업체 관련 블로그를 살펴봤더니 이화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평가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대만 빠진 데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대학들을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자체 기준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업체는 내부 논의 사항이라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과거에는 전자제품 하면 용산 전자상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전자제품의 성지라고 불리며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왔지만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삶의 터전과도 같은 곳을 떠날 수 없다며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대 인터넷 대중화로 IT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며 전성기를 맞았던 용산 전자상가. 온라인 판매가 성행하면서 손님들 발길은 뜸해졌지만 전자제품의 성지라는 상징성 덕에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이곳을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용산 전자상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때 40여 개 업체가 있었던 이곳 지하상가에는 현재 16개 업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게임기를 팔았던 상인은 삶의 터전과도 같았던 상가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애들 먹여 살리고 밥 먹고 살았는데 어디 사실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막막하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부 상가에서는 철거를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각종 민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건물주가 건물에 철거 예정이란 현수막을 붙이고 펜스까지 쳐놔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또 건물에 물과 전기를 끊어 건물주가 상인들 퇴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렇게 펜스 쳐놓고서 다 가려버리면은 여기는 저희 숨 막혀서 어떻게 살란 소리예요. 제발 뭐 법적으로든 뭐로든 그런 거나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이 개인 사이의 문제인 만큼 당장은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진행될수록 상인들의 반발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 용산 전자상가의 마지막이 상인들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최다인 36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지난해 이용객이 369만 명을 기록하면서 1997년 개항 이후 최다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여객 회복률이 122.8%로 전국 국제공항 8곳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추세면 앞으로 2, 3년 내 이용객이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청주국제공항이 민군 공용 공항으로 민간과 공군이 나눠서 사용해 민항기 추가 취향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여기에 활주로 길이도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짧은 2,744m에 불과합니다. 결국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진행을 하면서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인데 이것은 GTX나 지금 신안산선이나 철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만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 시기도 앞당기고 재정 부담도 줄여 정부 설득 논리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계획은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오늘 저녁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개회식에서는 첨단 LED 큐브를 활용한 디지털 성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강원 2024는 79개국에서 선수 1,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14일 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신병 교육을 수료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팬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민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군 생활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옆에 멤버 정국이가 있어 빠르게 지나갈 때도 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과는 공중전화를 통해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곧 자대로 갈 텐데 가서도 적응을 잘 해보겠다며 팬들도 건강에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입소한 정국도 위버스 커뮤니티를 통해 단결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8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영상권을 보이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영동에는 대설특보 속에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영동과 제주도에는 눈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전남 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8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6도, 대전 5.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대안이자 주말인 내일은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눈비는 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로는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최근 탄력이 붙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향후 10년간 북한의 동북아 지역 내 위협 수준을 극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프리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협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협력의 결과로 이 지역 내 위협인 북한의 성격이 앞으로 10년 동안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러 협력이 한미 확장업체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무기 수출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크스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됐지만 서방 방공망을 상대로 실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이 각광받으며 북한 미사일 수출이 주춤했지만 세계적인 이목이 쏠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무기 성능을 노출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무기 수출 기회를 얻게 됐다고 관측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늘 이태원 특별법을 법제처로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 등을 통해 특별조사위 구성 등 이태원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의 뜻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출산 휴가를 이른바 엄마 아빠 휴가로 명명하고 아빠에게도 한 달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당 공약개발본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호 생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월 급여를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임신 중 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지원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과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둘째 자녀를 낳는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자녀는 둘 이상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는 혜택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다자녀 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용기를 내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출산 시 지원금이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외에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둘째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발생 1년여 동안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소로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부터 당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공식 보고만 모두 4건입니다. 경찰은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처음엔 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팀이 교체된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주 의무는 없다며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자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대에게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저울질해왔던 서울 서부지검은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기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했고 대검과 논의 끝에 기소로 결론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청장 기소 방침에 따라 재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일시 부동산 정책 발표와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주째 하락세를, 전셋값은 26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각 하락폭과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국내 시공능력 16위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PF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일시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된 모습.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주 전보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한 주 전에 하락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건설 경기 보완 대책이 발표됐고 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약간 내려간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관망은 여전하지만 경착륙 우려가 줄면서 가격 하락도 둔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하락 전환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돼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이사 성수기인 3월을 앞두고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는 재전세 계약이 늘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PF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량보다 더 줄어들어 전셋값 고공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코인 상장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으로 일부 고려되는 책임이 있지만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사기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늘원전 3호기 송전 설비 일부가 고장나 터빈 가동을 중지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하늘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한울 3호기의 주변 앞기와 송전 선로를 연결하는 가스 절연 모선에서 부분 방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장 부위 정비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출력 감소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 1시 45분부터 터빈을 수동 정지했습니다.
정비 기간에는 원자료 출력은 10% 정도로 유지됩니다. 한울본부 측은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며 정비를 마치면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지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아파트 정문벽을 들이받은 상태로 멈춰서 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을 현장에서 응급 처치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홍은동에서 마을버스가 오르막도로를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차량에는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5톤 트레일러 화물칸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한편에는 택배 물건을 담은 종이와 스티로폼 상자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북 성주군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택배 상자들이 탔습니다. 도로에 멈춰선 승용차 엔진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지족동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서 사육하던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16일 경북 영덕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확진 농장에는 출입 통제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1,700여 마리는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에 조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조 씨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설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수법이 매우 과감하고 냉혹해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살해하기 전 피해자에게 받은 사과로 후련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등 진작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발이냐 규제냐를 놓고 논란 중인 가운데 다보스 포럼 토론자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할 것인가, 위험성을 규제할 것인가의 논쟁 속에 오픈AI를 이끄는 샘 올트먼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럼 넷째 날 토론에서 올트먼은 인공지능,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갈 것이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we the whole world get closer to very powerful AI, I expect more strange things,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현재 AI 기술력은 일부 신비화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추론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그 한계에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올트먼은 기술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Which is who gets to decide what those values are.
and what the defaults are, what the bounds are, how does it work in this country versus that country, what am I allowed to do with it versus not. So that's a big societal question. 유익한 정보로 AI가 결론을 내리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고 있다며 AI 훈련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올트먼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전격 해고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했습니다. AI 논쟁에 대한 시각 차이가 해고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다며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AI 개발에 앞서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경고가 공존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하마스와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현재 시간 1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가 첫 돌을 맞은 아기의 사진을 앞에 두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현 시점에서 평화 절차가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EU 선출기관인 유럽의회는 현재 시간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가 찬성 312표, 반대 131표, 기권 7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지만 EU 기관을 통틀어 영구적 휴전이란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 핵무기 통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미국이 전략적 안정성 회담을 재개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파가 덮친 미국 중북부 지역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돼 견인되는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재 시간 17일 체감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시카고의 전기차 충전소들은 배터리 방전 사태로 절망의 현장으로 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갱단의 폭력 사태가 난무하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괴한들의 방송국 난입 사건을 수사하던 현직 검사가 대낮에 피살됐습니다. 에콰도르 언론에 따르면 현재 시간 17일 오후 2시쯤 인구 밀집 도시인 과야킬에서 세사르 수아레스 검사가 차를 타고 가던 중 괴한들의 무차별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대구에서 개인 사유지에 난 도로, 이른바 사실상 도로를 땅 주인이 막아버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이런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울타리가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샛길 하나를 냈지만 장애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30년 넘게 써온 도로가 울타리로 막힌 건 올해 초입니다. 알고 보니 개인 소유 땅이었는데 도로 부지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 시행으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호소합니다. 진입로가 안 되니까 혹시 화재 시 소방차 부분이 일단 안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 저 뒤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한 개 있는데 애들 개학하면은 주로 이쪽이 등하교 등교길인데 인근에서는 건물 사이로 난 유일한 통행로가 막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30년 넘게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땅 소유주가 말뚝과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절반 넘게 막아뒀습니다. 사유지에 난 비법정 도로를 이른바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0% 넘는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거로 추정됩니다. 민원도 수백 건씩 들어오지만 행정기관에선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주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대부분 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 땅이니까
내가 공짜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다 인정하더라도 그럼 내가 이용료는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토지 지주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역마다 또 도로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개별 사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땅을 사들이는 게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과도한 땅값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매도 청구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배우 이선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하면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인접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브로커의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광주지검 소속 6급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집된 증거와 공범이 구속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주춤하며 겨울치고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영동 지방에는 대설특보 속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6도, 강릉 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